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사진부터 좀. 어제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하고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지난 19일에 제출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어제 이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뒤에서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미국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이 실렸는데 협치를 위해서 점프를 했다고 하는데 협치를 글쎄요, 한국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김병준 신임 혁신비대위원장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이 과거 정권에서 좀 인연이 있었죠. 협치 수박이라는 스티커가 붙여 있는데 남과 함께요. 추 대표가 보낸 수박에 저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도 협치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북한 원산항 사진입니다. 석탄을 실은 배를 포착을 했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조금 느슨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면서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건데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제재는 글쎄요, 조금 느슨해진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좀 네 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섭 성균관대 초빙교수, 정군기 홍익대 초빙교수, 조대진 변호사, 이재진 세안대 초빙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청와대에서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부터요. 먼저 듣고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비계획 세부 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 2개소, 2개소는 광화문과 여의도입니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합니다.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하여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 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 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 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습니다.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하도록 했습니다. 김미경 대변인의 브리핑 보신 것처럼 67페이지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탱크 투입까지 계획을 했었고요. 국회 무력화 방안도 포함됐었고 매경 등 56개 언론을 검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넘어서 상세한 실행 계획인 것이냐, 국회와 국정원을 통제시키는 방안까지 적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면서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긴 해요. 아마 어제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를 본 국민들은 경악을 넘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또 정말 슬픈 역사가 반복됐다 이런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67쪽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도무지 헌법 질서라는 이런 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16, 12.12 또 이거의 제3의 쿠데타를 사실 음모를 했다.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 거죠. 어제 이전에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는 있었죠. 예비하고 실행하기 이전의 단계였다. 예. 근데 어제는 이미 실행 단계로 옮겨가는 이제 향후의 발전 단계에는 구체적인 음모. 여기에 누가 주도로 해 가담을 했고 이 선이 이제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인지하고 또 김관진 장관이 이거를 진두지휘했느냐 예. 등등 이런 지휘 라인의 문체까지 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거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을 넘어서 아직도 우리 국방부의 다수의 군인들은 그래도 참신하고 유능하고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있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소수의 지도부는 38년 전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예.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담아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예. 사명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국 교수 이것이 과연 검토 수준의 문건이냐 아니면 실제 실행을 염두에 두고 전제에 두고 만든 문건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게 이번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어제 김의겸 대변인도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실행 계획인지 검토 계획인지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판단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우리 미디어한테 판단을 맡긴 국민들한테 판단을 맡긴 그런 셈인데 저는 어쨌든 간에 실행 계획이든 검토 계획이든 매우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처구니 없다. 우리 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40년 전에 그런 권위주의 정부 또 군사 쿠데타 정부 시절에 의식에 머물러 있는 일부 군인들이라면 예. 정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만 이제 한편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요소가 있다면 이 군인들은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 비상시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작전이라든가 전략을 세우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나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포고문을 미리 작성했다. 탄핵이 기각이 됐을 때. 포고문. 그렇죠. 계엄령 포고문을 미리 작성했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왜 하필이면 합참의장이 아니고 육군참모총장을 또 계엄사령관을 했을까? 예. 안 그래도 육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육군이 이번 기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상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사실은 이 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제적 과반수에 의해서 계엄령 해제 아닙니까? 예. 이걸 근원적으로 못하도록 한국당 의원들 못 나가게 하고 예. 그다음에 야당 의원들 붙잡아다가 아예 국회를 정말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검거한다는 얘기도 있죠. 구속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계엄사 요원들을 MBN 같은 데 파견을 시켜가지고 예. 보도를 통제하고 이런 데 대한 얘기인데 우리 80년의 그 기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안사가 언론사에 와서 기사를 검열을 하고 참 민주주의에 아주 나쁜 그런 조치들을 한 조치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건 검토 계획이라 하더라도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이 일상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계엄을 대비하는 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떼들려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런 수준의 계엄이 필요할 정도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이런 계엄을 선포를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예. 일단 그 당시에 그 촛불 시위, 탄핵 상황에 있어서 촛불 시위 같은 경우는 어떤 폭력 사태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랬죠.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법원까지도 행진을 허가하는 그런 판결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과는 달리 군부, 그 당시 기무사령부나 이제 군부에서는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진압할 것부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 문건을 가지고 최초에는 야당 의원들은 이거는 뭐 검토에 불과하다. 이렇게 호들갑 떠느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상 이게 검토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정원이라든지 언론 그리고 국회까지도 장악을 해서 계엄 해제 자체를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순히 이거는 뭐 검토 수준이 아닌 건 명확하고 예. 그리고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그 부대의 성격을 좀 잘 알아봐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국군 기무사령부라는 거는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상 실행을 준비하는데 결정권자가 효율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해놓는 그 정보기관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무사가 괜히 내부용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리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만들었느냐. 앞으로 특별수사단이 그 부분을 밝혀내야 될 텐데 기무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건을 만들었을 개연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다라고 배제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군대 문화의 특성상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을 해보면 본건과 관련돼서는 당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합참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리감실 그리고 우리 기무사령부에게 이 계엄령과 위수령 폐지와 관련돼서 의견을 한번 내봐라라고 네.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한민국 국방부 장관에 의해 지시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당시에 이 보고된 내용을 늘 살펴본 이후에 이 문건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폐기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7월 10일 날 이제 정식으로 발족이 되고 향후에 이 본건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또 처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지금 보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그 언론을 향해서 브리핑을 할 때 본건과 관련돼서 세부 실행 계획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언론이 판단해 달라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다양한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한 표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건만을 바라보고 정말 이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고 우리가 오도한다면 그렇다면 군대에 큰 손실이나 명예훼손이라든지 군 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수사단의 정확한 그 특별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의문나는 점들도 있습니다. 청와대하고 국방부가 이런 세부 자료를 몰랐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자료를 전부 다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도 당장 낸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 이재진 변호사도 그 점에 관점을 두고 이제 풀이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에서 기무사라는 존재, 기무사의 위치, 또 기무사가 갖고 역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누구의 지시, 예. 어느 선까지 지시, 이 부분은 사실상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최고의 점에 있는, 비록 탄핵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국회 탄핵이 있은 이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몰랐다, 인지하지 않았다라고 보기엔 치기 어렵고, 물론 이 부분도 대통령 스스로가 그 당시에 모든 통제 기능이 무너졌다 그러면 김관진이라는 실질적인 군을 장악하는 그런 안보실장의 그 범주 내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추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 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우리 기무사가 한 것이고, 기무사가 아까 조 변호사 말씀대로 일정한 정보를 받아서 정보에 따른 기획을 하는 정도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인 군 병력을 이동하는 정도까지 한다. 이것은 작전사령부가 있고 또 등등 군의 세부적인 하나의 그 부서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소위 주도했다는 것. 특히 이제 제일 놀라운 것은 육군 참모총장을 소위 이걸 반란으로 보면은 수괴로 하는
이런 식의 군의 통제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하는 것은 대단히 이것이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12.12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었다. 또 심지어는 평문으로 되어 있는 일반 문서 8쪽, 67쪽은 2급 비밀 문서로 했지만은 이것을 USB에 저장을 별도로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근데 그 이후에 12명의 그 기획에 참여했던 분들의 입에서 나왔던지 아니면 외부 정보인지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그때 촛불 행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연인원 1,700만 명이 함께 촛불을 들 때 그때 저도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군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식의 그 루머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어요. 네. 대단히 걱정은 했죠. 근데 그게 점점 더 사실상 이런 식의 단계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고 예. 이게 구체화됐다는 것은 충격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 송영무 장관이 대통령이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내지 않았고 특별수사단에게 이 문건을 넘겼단 말이에요. 특별수사단에서 청와대로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송영무 장관은 그 사이에서 적절했던 겁니까?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문건을 그 특별수사단 말고 나한테 직접 제공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관련된 문건을 송영무 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뭐 본인만 알고 있겠지만 바로 제출을 안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김부겸 청와대 대변인도 우리도 어제서야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심각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세부 계획이란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심각성을 더 확연히 들어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대통령한테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손발을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해군참모총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을 잘 압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그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상히 보고받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향이 있고 또 그거를 당장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한 부분을 볼 때 이건 예단이지만 혹시나 송영무 장관이 군의 개혁은 필요하고 기무사의 개혁은 필요하지만 나도 군인으로서 굳이 군의 치부를 대통령한테 명명백백하게 다 알려주어서 이렇게 충격을 가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덮으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우려스럽게 드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국회에서 나가서 얘기하는 얘기는 지방선거의 그 여파를 걱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방선거 끝나고 한참 뒤에 상황. 그렇습니다. 뭐 정부적 판단이 들어가서 그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16일 날 본 문건과 그리고 67쪽에 따른 첨부 문건까지 모두 다 보고를 받거나 본인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월 24일 날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발표를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3월 8일 날 군인권센터에서 수방사가 진압을 하려고 하는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내부 감사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그때 밝힌 내용에도 보면 군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는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송영무 장관은 당시에 감사원장에게 법률적인 검토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리고 지난 7월 9일 날은 또 본인이 국방부에 있는 실장 회의를 또 주관을 합니다. 국방부 실장 간담회를 주관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위급한 사항을 가정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검토를 하는 것은 크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이미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송영무 장관이 과연 지금 청와대하고 본인이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저희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본인이 접수한 그 문건, 기무사 문건과 관련돼서 상급기관 혹은 대통령이나 이 보고를 하지 않고 늦장 대응을 하고 늦장 보고를 했던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나 그 정안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는 궁금증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송영무 장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거치까지도 이제 좀 관심을 모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권에서는요, 통상 문건과 다른 사실상의 구테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국가 전복 음모는 어디에도 없다. 글쎄요, 정군 교수님, 야당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청와대가 굳이 나서서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이은재 의원이 한 얘기죠. 이은재 의원이 저는 한 개인 의원의 의견인 걸로 보고 예. 지금 야당으로서는 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워낙 어처구니가 없고 일단 그다음에 뭐 놀랍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몇 가지 문제는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특수단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청와대가 아무리 불쾌하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그것도 예. 이제 1차 자료 67쪽 자료를 다 발표한 게 아니고 일부만 이제 발표를 하면서 대변인의 해설이 들어간 그런 발표였거든요. 예. 그런 것은 또 수사와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저는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제 문제에 지금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예. 기무사 문제가 너무 이게 불거지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좀 더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될 앞으로 뭐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법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쪽에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대변을 통해서 어떤 정권의 감정적인 느낌이 담아있는 예. 이런 표현들이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의 2년차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약간은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발표는 그래서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문건을 공개 안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좋게 해결해라라고 했으면 공범이 됩니다. 사실상 저거는 뭐 예를 들면은 내란 음모죄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법률적으로 판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 정도에 준할 정도로 세부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죠. 대통령의 역할은 내가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을 통해 가지고 국민한테 보답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이뤄지는 일들을 국민한테 쉽게 알려주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사실상 국민들을 적으로 보고 군부가 옛날처럼 70년대처럼 진압하려고 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이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상존했었고 그거를 이제 찾아서 이런 문건들에 대해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 부분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감정상 대통령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신념, 국민한테는 비밀이 없고 국민한테는 감추지 않는다. 이거를 실행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파급력이 너무 큰 문건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새어나가게 돼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송영무 장관에 대한 문책 유무는 나중 문제예요. 예. 그 이전에 즉 올해 3월 16일 날 기무사령관이 보고한 시점 이후는 현재 진행형인 사태예요. 그건 지금 시간이 급하지 않아요. 그 이전의 문제죠. 2017년 2월 말서부터 3월 10일 탄핵 이전에 이루어졌던 기무사령관 중심, 조현천 조사령관 중심의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이거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집중해야지 송영무 장관의 말 한마디 어제 국회에서 답변한 한 가지를 가지고 말 걸긴 한다. 저는 이게 전형적인 물타기로 보는 거예요. 예. 근본적으로 국민의 시각은 더불어민주당이 보고 있는 사실상 이건 쿠데타다라고 보는 시각. 그것도 규명돼야 될 것이고 반대로 한국당이 보고 있는 국가 전복 음모라고 보기에는 뭔가 조금 아까 정국민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약간은 좀 그렇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공개를 해서 국민적으로 이 판단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과거의 대통령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안 하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을 보는 국민 속에서 현실을 보는 관점을 좀 토로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재진 교수님, 예. 앞으로의 특별수사단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사법 처리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건과 관련돼서 현재 어저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그 언론 브리핑을 했던 그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일부 내용을 발췌를 해서 예. 이제 브리핑을 한 것이죠.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과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알 권리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권리를 가지고
이 내용이 그만큼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준다면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국회 내에도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차후에 특별수사단에서 이번 대통령이 이 본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한 것과는 별개로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그 자료를 공개적으로 내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것은 처벌의 수위를 넘어서 그 성역을 넘어서 그리고 반드시 규명해야 될 그 대한민국의 국권과 헌법 의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법사위에서 여상규 그 법사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한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 그래서 뭐 분위기가 되게 냉각되는 상황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국회는 조금 좀 빠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야당이 이 실체적인 진실을 같이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거면 네. 당연히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국회도 힘을 보태야겠죠. 다만 그 문건이 가면 아마 그냥 정쟁화가 될 겁니다. 이 본질을 밝히기보다는 그냥 정쟁화시키는 데 몰두가 될 거고 사실상 지금 야당 의원들은 이 김무산 문건 별거 아니다. 국회 계엄 해제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그런 말을 했던 의원들이거든요. 네. 그런 의원들한테 세부 문건이 가더라도 이거는 아전인수격으로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분설해서 설명하는 정도로 본질을 흐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의원들한테 먼저 제공하는 것은 조사에 앞서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 의원들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일부 의원들 중에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이 본건과 관련돼서 특정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편도돼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안 될 것이고요. 결국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누가 담보해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료에 대한 공유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